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오늘 진도는 76페이지 등기 효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 효력에 관한 얘기하고 이제 등기 유효 요건이 나오는데요. 이 파트는 우리가 민법과 많이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일단 이 파트가 지금 시점에서요.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보기문은 베이스로 깔아주는 보기문화. 우리가 이제 보기문은 5개를 구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 베이스로 깔아주는 보기문학을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우리가 등기 효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거 보시면은, 제목이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제외한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등기 효력에서는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등기가 일반적인 종국 등기가 있고요. 본등기라 그럽니다. 가등기와 대비된 개념으로서 본등기라 그러고요. 보존등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거 완전히 끝난다는 일반적인 등기를 했다 그러면은요, 효력이 이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말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대항적 효력, 점제적 효력, 순위 확정 효력, 추정력, 그리고 후등기 저지력, 형적 확정력 이런 효력이 생깁니다. 일단은 이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는 것이, 여기 인정되지, 공신력 인정되지 않죠? 추정력 인정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판례가 인정할 뿐이죠. 법적인 추정력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실전 법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할 뿐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추정력을 인정하는데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법적인 추정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존등기라 그런단 말입니다. 보존등기는요,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고요. 가처분 등기는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할 것을 보존해두는 효력, 집행 보존의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이 경계에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등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가등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종류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자적인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순위 확정의 효력 여기하고, 그리고 추정력, 요거는 독자적인 한 문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력에 관한 얘기를 보기문한 베이스로 많이 깝니다. 여기에 관한 효력이 전체적으로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요, 순위 확정의 효력은요, 그 76페이지 오른쪽 상단부 박스를 보세요. 우리가 등기를 순위를 결정할 때는 등기가 먼저 했으면 권리순위가 빠른 거예요. 등기를 나중에 했다면 권리순위가 늦은 겁니다. 그럼 권리순위는요, 등기 전후에 따르는데, 등기 전후를 판단하는 방법이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 번호 가지고 결정합니다. 부기등기 순서는요, 주등기 순서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상호가는요, 그 전후에 따릅니다. 1번의 부기 1호는 1번의 부기 2호보다 빠르다 말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는 이게 순위를 보존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합니다. 그럼 가등기한테 보존한 요 순위 있죠? 요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등기면 회복은 옛날 거 그대로 살리죠? 회복하게 되면 종전등기 효력을 그대로 살립니다. 그리고, 추정력에 관한 얘기는요,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78페이지 보시면 추정력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판례가 총 14개가 나옵니다, 이게. 판례인데요. 전부 판례로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력은 판례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추정력에 관한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우리가 등기부에 어떤 등기를 합니다. 어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얘기는요, 일단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소유자로 추정하죠. 등기가 값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등기된 권리자를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소유권 등기됐으니까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을로 등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을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합니다. 소유권 등기되었으니까 소유자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을로 등기되는데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소유권 등기되었으니까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다면 저당권자로 추정할 것이고, 전세권 등기되어 있다면 전세권자로 추정하겠죠? 그러면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죠. 그럼 만약에 저당권 등기되어 있다면요, 채권도 유의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다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소유권 이전할 실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요. 그 소유권 이전한 실체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매매 때문에 형성됐죠. 그러면 매매가 등기하게 되는 이유다 말입니다. 등기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유권 이전할 실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그 전제로서 등기원의 존재가 추정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는데요. 그 소유권 이전하는 부동산의 모습을 허가지역 내 토지다 이렇게 전제를 해볼게요. 허가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지에 대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허가받은 조건. 자, 일단은요, 부동산은 토지에 되죠. 물권은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세 번째, 변동 유형과 설정, 이전, 변경, 예약 네 가지죠. 유상의 계약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받는 조건에 관한 문제에서 토지죠. 소유권이죠. 이전은 변동 맞죠. 유상의 계약이죠. 조건이 딱 맞들어졌죠. 허가받아야 됩니까? 허가받아야 되죠. 만약에 허가를 안 받으면 매매가 무효되죠. 무효되면 등기부는 형성 안 되죠. 등기부는 형성 안 되면 실체관계 형성이 안 되죠. 실체 형성되면 등기 안 되겠죠. 반대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존재할 거란 얘기고요. 실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등기부는 존재할 거란 얘기고요. 등기부는 존재한다는 게 매매가 유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바로 가면요. 허가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다면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실체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그럼 요 실체를 이행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절차가 이렇게 실행해서 등기 실행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등기가 실행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절차 관계의 적법성이 추정됩니다. 만약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등기는 각하시켜 버릴 거 아니에요. 각하돼 버리면 등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절차의 적법성이 추정되는데 만약에 허가지역입니다. 허가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다면 그 허가서 절차상 허가서를 첨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단 말입니다. 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절차는 하자에 있는 게 되고 각하시켜 버립니다.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실행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허가서를 첨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좌측 라인 끝났고요. 자, 우측 여기에. 자, 여기는요, 당사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사람 간의 문제인데요. 자, 당사자가 추정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우리의 추정력은요, 등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등기는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등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추정력은요, 등기부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대해서만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최초의 등기죠. 최초의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납니까? 소유자는 나타나죠? 그러니까 추정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최초의 등기다 말입니다. 최초의 등기입니다. 자, 전 권리자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 최초의 등기니까 전 권리자는 안 나오죠?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고 전 권리자면요. 전 권리자하고 현재 소유자 당사자죠. 요 소유권의 당사자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전 등기. 자, 이전이에요. 이전은 글자 봅니다. 자, 이전이라고 하면 현재 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전 권리자가 등기부에 나옵니까? 나오죠. 추정력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고 전 소유자 두 사람 합쳐서 이 소유권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전 등기라면 당사자가 추정력을 인정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추정력을 물으면요. 그 사람의 등기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단부 거기 세 줄 돼 있죠. 자, 등기부를 신뢰한 자는요. 선의 무과실로 추정한다.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자는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를 신뢰한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 때 맞단 말입니다. 등기부를 신뢰하지 않는 자, 조사하지 않은 자는 등기부 등본 안 돼 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있어서 등기부 등본 때 보는 거는 가장 기본입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등기부를 신뢰한 자 등기부 등본 때 봤단 말입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판단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 떼는 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도 이행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기본도 이행 안 했으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과실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등기부를 신뢰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단 말입니다.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 절차에서 문제가 된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자 그 사람은 등기부를 신뢰한 자 그 사람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 넘기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다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자, 우리가 소송 절차에서 대전제가요,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부담하고요. 그 원고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무효 주장자가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이 부동산에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의 등기라는 공시 절차는요, 갑으로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의 점유는요, 점유는 A가 하고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판례가 인정하는 등기에 대한 추정력이 있죠. 그리고 민법 200조가 이야기하는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실제 등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점유는 A가 하고 있다면 누구의 추정력을 인정할 것이냐 문제에서, 자, 만약에 이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자 말입니다.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점유의 추정력을 배제합니다. 어떤 하나는 부동산에 등기도 돼 있고 점유도 돼 있단 말입니다. 어느 거 인정할까요? 그러면 등기 추정력을 인정한다 말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요, 그러면은 A 점유를 날려버렸잖아, 그죠? A 점유를 날려버렸으니까 이 부동산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된 등기되어 있는 갑. 이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준다. 점유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걸 봐준다. 이게 점유적 효력이죠. 점유적 효력이고,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배제한다 말입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 자, 여기 이제 등기 효력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자, 등기의 유효 요건은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문제거든요. 조건 문제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6가지 효력을 봤단 말입니다. 6가지 효력.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등기가 이렇게 실행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 간 실체가 형성되고 절차가 이렇게 진행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했습니다. 자, 등기를 했습니다. 물권 없는 효력 발생하고 있죠. 이 을은 내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 인증되고 순위 확정돼 있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었으니까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의 형식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을을 소유자라 추정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던 6가지 효력을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갖추느냐, 이 문제가 유효요건 문제인데요. 형식적 요건 문제와 실체적 요건 문제, 2가지 요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 2가지 요건 문제는요, AND입니다.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 요건은 먼저 따지고 두 번째 실체적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자, 형식적 요건은요, 우리가 등기 실행되기 위한 전 단계라서 실체 관계와 절차 관계 2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절차 관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절차 관계 준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럼 절차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자 없어야 되겠죠? 하자 있으면 가까이 시켜버리면 절차 안 지키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절차 준수해야 된다, 하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 유효권은요, 요 실체형계 자체의 유효성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체형계 자체의 유효성 문제는 실체적 요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유효권이라고 그러면은요,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 관계하고 실행된 등기 요 2가지의 일치 문제를 말합니다. 일치.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행된 등기와 실체의 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차 관계 준수하고 실행된 등기는 실체의 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우리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자 없어야 된다 그랬죠. 하자 없으면 유효하다 그랬잖아, 그죠?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자를 안고서 등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하자를 안고서 등기되어 있다면은요, 어떻게 될 것이냐? 일괄적으로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하자가 어떤 하자냐? 29조 1925 하자라면은요, 해봤자 그 등기는 무효로 봅니다. 직권말소 이시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3호 이하 11호 하자라면은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하게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1호는 뭐냐니까 관할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관할 위반을 말하고요. 2호는요, 등기 사항 아닌 때라 그럽니다.
등기사항 하는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안 되는 것들 많았었죠. 그죠?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지 않죠. 지분에 대한 이용권 안 되죠. 지분만의 보존 안 되죠. 그리고 전부를 위한 이행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것들에 관한 사항들. 그게 29조 152호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자 없으면 유효하죠. 하자 있다 하더라도 사모 이하 하자는 유효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은 무효가 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29조 1호 2호 요것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 조건입니다. 등기와 실정의 일치 문제거든요. 요 일치 문제는 판례가 완화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럼 판례가 완화시켜주면서 주어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변동 과정이 다른 경우는 그 등기를 유효하게 합니다. 실제는 정리를 했지만은 매매로 등기했단 말입니다. 자, 요 등기는 유효하게 봐줍니다. 그리고 중과식력 등기는 실행해버리면 그 등기는 유효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자, 무효인 등기인데 그거를 유효하게 사용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등기는요. 자, 첫 번째 조건이 권리 등기 말입니다. 권리만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만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럽니다. 자, 이게 등기의 유효권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29조 1호, 2호 이것만 아니면 된다 그랬죠. 실체적 유효 조건은요. 일치하면 좋은데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봐준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의 유효권은요. 29조 1호, 2호만 아니라면은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게 등기의 유효 조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자, 우리가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29조 1호, 2호 안에 되는데 등기사항 아닌 것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독특한 것이 자, 중복 등기가 있습니다. 중복 등기에 관한 얘기는 세부적으로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중복 등기에 관한 얘기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거기 자, 82페이지 가 보시면 중복 등기 정리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 보시면은요. 판례에 의한 정리가 있고 등기 규칙에 의한 정리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 정리는요. 자, 소유자 동일성 여부에서 보존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고 등기 규칙에 의한 정리는요.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 이 결론을 했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소유자 동일하다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해관계 있다 하더라도 결론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에 소유자가 다릅니다. 소유자가 다를 때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선등기를 우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례에 따른 중복등기 정리는 소유자 같거나 다르거나 이해관계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선등기 우선한다. 이게 판례에 따른 결론이에요. 그런데 중복등기 있죠. 등기 규칙에 따른 중복등기 정리는요. 소유자 같을 때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후등기에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후등기를 살린다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후등기를 살린다는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는 규칙 1대의 얘기다 말입니다. 규칙. 그러면은 예외가 적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판례를 적용하느냐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판례에 따른다 규칙에 따른다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명시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또는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은 안 준다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소유자 같으냐 다르냐 판단하는 것이 판례는 보존 등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최종 소유자 기준입니다.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판례가 적용되는 사례예요. 만약에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보존 등기냐 최종 소유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등기 규칙은 토지만 적용합니다. 건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는 판례예요. 토지의 경우라고 하면 그건 규칙이에요.
건물의 경우라면 판례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보등기 정리에 관한 얘기가요. 자, 근래에 한두 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만 먼저 봐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자, 등기법 2장에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요. 자, 등기소, 등기관에 관한 얘기는요. 제가 잠시 후에 문제 풀면서 간단히 언급할게요.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니까 한 문제씩만 볼 겁니다. 자, 그래, 등기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등기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기부는요, 물적 편성주의죠. 하나의 물건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의 토지, 한도의 건물마다 등기부를 만드는데, 구분 건물의 경우는 조금 특성 성질이 있죠. 구분 건물은요, 한 동 전부를 가지고 하나의 등기부를 보잖아요. 그죠? 하나의 한 동 전부를 가지고 등기를 보고, 자, 거기서 표제부가 한 동 건물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가 있죠. 여기 기재사항,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등기용지 편성되는 모습이 여러분 책에서 86페이지 86페이지가 아니고 자, 등기부 편성에 관한 얘기가요.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은요.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집에서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니까 자, 소유권 보존등기 파트에 있어요. 요약집 116페이지 먼저 가세요. 116페이지로 갔다가 그리고 자 86페이지로 올 거예요. 자 116페이지 가보시면은 요약집 구분건물 등기부 편성되는 모습이 자 우리가 자 전부를 가지고 집합건물 각각을 구분건물 전유 부분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기부 편성되는 모습이 한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 따로 두죠. 각각마다 표제부 갖고 얼굴을 두잖아. 그죠? 그러면 갖고 얼굴을 두는 것은 전유부마다 갖고 얼굴 두는 것이지 한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둡니다. 갖고 얼굴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는 이 건물에서 하나만 있겠죠. 전유부 표제부 갖고 얼굴은 건물 칸수만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등기부를 보는 기준은 이거 전부를 가지고 하나의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를 가지고 하나의 등기부를 본다면은 하나의 등기부는 동시에 개설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동시에 개설하느냐? 자, 전유분 표제부까지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표제부까지는 대비가 가능하다 그럽니다. 표제부까지는 동시에 만들고 표제부는 대비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등기부 편성이고요. 그럼 이제 편성을 했다면 이제 한동 전체 표제부 여기에 전유분 표제부 여기에 무슨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각각의 기재사항의 문제인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에 관한 얘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자, 아파트 등기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부, 한동 건물 표제부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요.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건물에 관한 사항과 토지에 관한 사항인데, 자, 한동 건물 표제부죠. 건물은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표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유 부분 표제부잖아요. 그죠? 전유 부분 건물이죠. 그래,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한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대지권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 아파트가 깔고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전유부분 표제부에는요, 그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대지권의 구체적으로 뭔지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요, 한동 전체 표제부의 건물에 관한 사항하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요, 일단은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 표제부,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 표제부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전유부분 표제부에는요,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 건물 번호만 나오죠. 소재하고 지번은 안 나와요. 소재 지번은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와 달라요. 자, 요 철골 콘크리트 요게 구조예요. 구조가 96제곱미터 요게 면적입니다. 구조와 면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권 표시에는요, 구체적으로 대지권이 무슨 권리인지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일단은 한동 전체 표지부 상단부는 한동 건물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지부 상단부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 표시. 더 구체적으로는 전유분 표지부는 구조 면적만 들어가고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들어간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건물 등기부다 말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 등기합니다. 토지 등기부에 자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 등기하는데요. 자 이 토지가 역삼동 29번지 토지입니다. 자 역삼동 29번지 1번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은 소유권을 행사하자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이것이 대지권이다. 소유권의 대지권이다라고 적어놨죠. 이게 대지권 취지 등기입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는요, 이 소유권의 대지권이니까 이거는 갖고로 왔어요.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대지권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얼구로 갑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에는요,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지 그 뜻을 적어주고요,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인지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인데, 자, 이거를 깔끔히 따듬는 게 이거예요. 깔끔히 따듬은 게 여러분 책에서 자 88페이지 가보세요. 자 88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거기 자 구분 건물 등기부 등기용지 기재 사항이 있죠. 지금 방금 했던 거 거기 깔끔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책에서 여러분 자료에서요. 대지권 등기는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는요 토지 등기부 갖고 또는 얼구에 오죠. 이거는 등기원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얘기들이 89페이지 좌측에 글자로 적어놓은 겁니다. 위에 88페이지 그림을 외우시고 89페이지 좌측에 글자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장부의 공개 등기상 증명서 열람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관한 얘기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떼봤죠? 열람해봤죠? 그죠?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요, 자, 문제 풀면서 간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등기 효력하고, 등기 유효 요건하고, 구분건물 등기부에 관한 얘기들. 여기서 한 2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문제는 잠시 쉬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